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해법 세력 때려잡기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10번째 시간인데요. 자, 특집으로 오늘 다루겠습니다. 스튜디오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제 서재에서 직접 위성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방송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사실상 전체적인 시장의 예상은요, 90%가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50대 50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방송 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려 9개월째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부담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예, 그래요. 지난해 2011년 6월 0.25% 포인트 올린 이후에 지금 9개월째 기준금리를 3.25%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 같은 대외 어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유로존의 재정 위기는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지금 37살이니까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언제 시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국내 기업, 국내 경기를 이렇게 돌아봐도 생산과 투자 그리고 내수 등 각종 지표가 좋지 않다. 그래서 섣불리 금리 인상에 나섰다가 경기가 더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 생산과 투자 국내 기업이죠, 그죠? 자, 기업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국내 경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입니다. 그렇죠? 자, 설비와 투자, 생산은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수는 당연히 이제 가게에서 하겠죠, 국민이. 근데 내수는요, 예를 들자면 LG전자가 TV를 만들어서 자국민한테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LG 직원 월급 주고 다시 TV를 만들고, 자, 이렇게 안에서 내부에서 돌 수 있는 내수가 유지되려면 인구가요, 1억이 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가지고서는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수출 주도형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들은요, 굶어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분명히, 그거는 수학적인 공식에 나온 거니까요. 다 알고 계셨죠? 우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님을 저는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최근, 무려 이제 그 900조에서 이제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뇌관이란 말이 사실상 그 위험한 말인데요. 폭탄의 화약을 점하는 데 쓰이는 어떤 발화용 그 금속 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금 900조를 넘어서 1000조에 육박해서 이게 뇌관이 빵 터지면 한국 경제가 다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금리 변화 등의 거시적 수단보다는 어떤 미시적 수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국민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거든요. 거시적 수단보단 미시적 수단이 선행돼야 된다. 제가 풀어 말씀드려도 되죠? 자, 훗날을 대비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발등에 불부터 끄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게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대출 받으십니까? 막 부동산 시장이 막 호황입니까? 은행에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삽니까? 안 사거든요. 왜 다 묶여 있잖아요, 그죠? 왜 최근에 어디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뉴스지상이나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런 신문지상이나 찾아봐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렇죠? 자, 6.25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요. 그래요? 이제 1956년부터 우리나라가 좀 점차적으로 어떤 좀 안정화가 돼가니까 그때부터요, 우리 힘내라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막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5집, 5명, 6명 막, 그래요. 저도 이제 막, 예, 그래, 6남매인데요. 예, 막 8명씩 막 낳습니다. 그래서 무려 56년부터 63년까지 엄청나게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베이비 붐 세대 이럽니다. 그죠? 아기들 붐 세대 이 얘기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 분포대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다 잘 사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퇴직을 합니다. 최근에 기업을 가만히 보면요. 어느 날인가부터 우스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건물 하나에 커피숍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별다방, 콩다방 뭐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또 뭡니까? 리너스 뭐 이런 거. 그리고 빵집이 들어섭니다. 빵집이요?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야, 왜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지? 왜 빵집을 잘했지? 리바게트, 막 이런 거, 루즈루 뭐 이런 게 막 생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직영이 아닙니다. 분양입니다. 56년에서 63년생의 그분들께서,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퇴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직에 계신 분입니다. 즉, 조직에 계셨거나 공무원에 계셨거나. 자, 98년입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와서요. 어떻게 하냐면 망해가는 기업 도와주지 마. 종검사 문 닫아.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온 게 아니죠. 그죠? 쫓겨나온 예. 우리 그 은행원들이 결국에 차린 게 그때 당시 닭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이 현상은 그분들이요. 퇴직을 하면서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영업 OECD 평균 2배입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앨리스예요. 이상한 나라. 엄청 말해요. 자살률도 1위. 그렇죠. 당연하죠. 뭐 이혼율도 1위. 그래요. 이러면 이제 이혼율 자살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 퇴직하신 분들이 조직에서 평생 벌으신 공무원 생활하면서 평생 벌으셨던 그 돈들을 아파트를 사놓고 어떤 그 맹지를 사놓고 임야를 사놓습니다. 그런데요, 부동산이 안 올라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수입을 직접적인 노후 생활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담보대출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빵집이라든가 커피숍을 분양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주식이 빵과 커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커피숍 가보면 막 줄 서서 먹습니까? 버글버글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 가게세가요, 제가 어림잡아서요, 대도로변에 차리려면요, 권리금 1억에, 보증금 2억에, 월세 350입니다. 그리고 가맹비 줬을 거고, 재료비, 인테리어비 다 줬을 겁니다. 그러면 어림잡아 5억에서 8억 정도 듭니다. 제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저도요. 예, 그렇게 들으면, 그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맡기고요, 담보대출을 받는데, 그것도 그 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그냥 자동입니다. 그죠? 예. 그분들이 지금 900조를 넘어서 1000조를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그분들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아있는 중산층입니다. 그게 내관이죠. 그러면 말렸어야죠. 한 블록에 하나씩 만들든지 어떻게 건물 하나에 막 2개씩 커피숍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되죠. 적자죠. 제 아시는 분도 2개 차렸다가 하나 문 닫고 하나 지금 간신히 버틴대요. 월세도 못 낸답니다. 전기세만 100만 원, 전기세만 100만 원 나온대요. 어쨌든요. 예,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내관이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서민은.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중산층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행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인데요. 이걸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주권은 서민에게 있고 서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제도,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8일날 한국은행 우리 금통위 본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총재님께서 가계부채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므로 이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다 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부채를 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는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우리 저 총재님 대단하십니다. 당장 국내 경기에 위기를 가져올 정도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칼이라고 하는 금리 정책을 수단으로 써야 할지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일본은 가계부채 없습니다. 네, 국가부채가 있죠. GDP 대비 국가부채가 2배가 넘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또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그죠? 10조 엔 정도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엔저 현상이 또 이제 그죠. 이제 나타나고 있죠. 엔고 현상에서 와다나베 부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30년은 서른도 씨 노래인가요? 잃어버린 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자, 보십시오. 1985년 프라자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 막 수출을 막 호황기 때요. 일본과 미국 간의 무역 수지 균형이 엇갈 안 맞으니까요. 1985년 프라자 호텔에서 G5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일본, 너네들 잘 살잖아. 우리가 수입해서 너네들 잘 살잖아. 1달러에 그때 당시가 250엔이었어요. 250엔. 그걸요, 반으로 뚝 자른 겁니다. 그 통화 절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일본의 돈 값어치는 확 오른 거죠.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막 미국의 영화사 사고, 빌딩 사고 이랬습니다. 그거는요,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으로 수출하던 기업이 1달러 수출하면 250엔을 벌어들이던 기업이 갑자기 반토막이 된 겁니다. 반토막. 즐겨 쓰는 용어예요. 주식시장에서. 125엔을 벌으니까 월급을 못 주잖아요. 기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 정부에서요. 저금리로 돈을 확 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기업으로 가서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도 거품이지만. 거품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온 거죠. 이게 왜 가계부채라고 하십니까? 가계부채 아니거든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얘기해 줄게요. 서브프라임이요? 자, 서울역에 저도 도착해서 이 방송국 옵니다만 서울역에 가시면요. 노숙자분들 계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 있어요. 은행원들이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업 있습니까? 노숙자분한테. 없죠. 예? 98년도에 잘렸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이웃입니다. 수입 있습니까? 수입 없죠. 그럼 담보권 있어요? 담보권 없죠. 괜찮습니다. 10억 대출해 줄 테니까, 저 분양한 데, 아파트 들어가 사십시오. 저는 이자 낼 돈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값 오르면 됩니다. 그리고 파시면 되니까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CDS 만들어서 파생상품 만들어 판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8%를 이자를 올렸단 말이죠. 그거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형은행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여기다 연관 짓지 말고요. 기업에서 지금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하잖아요. 가게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예금하는 게 아니라요. 저축률 꼴등입니다. 꼴찌예요. 그 저축률도. 우리가 예금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예금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누구한테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중산층한테 가서 그 돈으로 커피숍 열고 기업형 슈퍼마켓 그것도 분양 아닙니까? 네? 그것도 문 닫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현재 그 마지막이요.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물가를 고려했을 때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플레이션이 40%가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물가가 오를 거야 그거 오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40%가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아니죠. 자, 현재 3% 안정적인 물가는요. 기저효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언제하고 비교하냐면 작년 1, 2월 달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작년 1, 2월 달에요. 물가가 5%가 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5%가 넘었죠. 그때 폭설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대규모 구제역 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하고 축산물 가격이요.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서민들 물가 지수가 뭐 20% 막 이랬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 공공 그 요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슬그머니 의료 서비스하고 지방 공공요금을 0.9%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지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물가의 가격 관리는요, 한국은행이 아니라 바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그래요. SSM. 그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잇따라 추진을 했습니다. 누가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야, 그러자 바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에서 하지 못하는 거, 한국은행은요, 물가 잡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는 나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어려운 물가 잡기를요, 지방자치, 그러니까 전주시의회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만, 한 방에 해결을 했습니다. 네? 자, 이마트가요, 인기 상품 위주로, 그 다음에 홈플러스는요, 슬로건이 뭐냐면, 사상 최대 물가 잡기. 아니, 물가는요, 한국은행에서 잡는 거예요. 홈플러스가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할인 행사였냐면, 이거를 했습니다. 그, 한우를 할인해서 팔았는데요. 6마리를 팔았습니다. 한우를. 그랬더니요, 오전에 다 나갔습니다. 국거리만 조금 남겨놓고. 롯데마트도 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라면, 고추장, 치약, 물티슈 등등 50개 정도의 MB 물가 지수가 아니고요. 50개 주요 생필품 최대 50% 반가격입니다. 가격 할인 들어갔습니다. 이것을요, 일시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무려 6월 말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힘, 이 파워가 얼마나 이렇게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저 저는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작은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기준금리에 대해서 결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법조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자, 홈플러스 코스트코 들어보셨죠? 그 외국사들에 대해서 WTO라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GATS라고 그러는데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이제 영어로 제네럴,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할게요.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이게 1995년에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WTO 협정의 일부로 발효돼서요. 이때 위대하신 대한민국께서도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위반하게 되면요, 상대방 회원국 무역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WTO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GATS 16조 2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비스 영업의 총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정부입니다. 정부죠. 총량은 매출을 의미하는 것이 뿐 영업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업체들은 다릅니다. 아니다. 영업시간과 매출을 따로 떼어 볼 수 없다. 그래서 대형마트 업체들 행정처분 취소 소송하고 그리고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때 지금 GATS 요 위반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홈플러스는요, 영국계 회사입니다. 국민 여러분. 예, 그리고요, 코스트코는요, 미국계 회사입니다. 그러면 영국과 미국이 바로 WTO의 GATS 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WTO 내 분쟁 해결 기구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제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주장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나라는 무역 보복 받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관세 엄청나게 물릴 수도 있고요, 수입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아시죠? 왜 올해 4.11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마트가요, 진작부터 24시간 했거든요. 일요일 날 안 쉬었어요. 그 맥도날드도 지금 24시간 하던데요. 지금 커피숍도 24시간 합니다. 그런 햄버거 가게가 24시간 하면 우리 길거리 음식 저녁에 오뎅 팔고 호떡 파시는 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 오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무역 보복에 대해서. 이건요. 한나라 대통령도 못합니다. 한나라당도 못하고요. 통합민주당도 못하는 거죠. 새누리당도 못하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다만 이건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번지는 것이어서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 될 전망이겠죠.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요. 한 대형 그 로펌 변호사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과거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WTO 회원국이 우리나라 한국의 정부에서 이제 서비스업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에 대해서 외국 회사에 대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GATS 위반을 이제 주장하면서 그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죠. 딱 제소하려다가요. 그냥 한국 정부에서 바로 없었던 걸 할게 미안해 이렇게 했답니다. 정책을 철회해서 철회에 대해 철회. 그래서 제소는 하지 않았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역보복 조치 당합니다. 약육강식이란 말 아십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영국과 미국은요, 사자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사슴이거든요. 나는 동물의 왕국을 지금까지 평생을 보아오면서 사슴이 사자를 잡아서 뜯어먹는 거는 저는 쳐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가 중요한 연도수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기업형 슈퍼마켓만 지금 애를 먹고 있죠. 그 분양받은 겁니다. 저 아시는 분이. 그 대형마트를 닫아야죠. 그분들은 뭐 어쨌든 애초부터 분양을 못하게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다 해놓고 24년 근무해놓고 막 해놓고 나서 지금서 그렇게 하면 그 WTO 그거 꼭 보세요. 아셨죠? 네, GATS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자, 주봉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봉을 가지고 사실 준비는요. 강하게 준비했는데요. 네, 그래요. 이게 스튜디오가 바뀌다 보니까 경직된 모습에서 좀 풀어진 모습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요. 하여튼 서민을 위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국민들 네? 바보로 보시지 마십시오. 자, 갑자기 나는 꼼수도 아닙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진실된 사실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WTO.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 그죠? 시장주의에서는. 일단은 제가 차트로 들어가세요. 제가 해드렸던, 주봉 차트. 오늘은 이제 종목을 무작위로 좀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보는 주식 회로도 얼마나 충격적이고 소위 주식시장에 난무하고 있는 선도 세력이라는 자들과 그다음에 기관과 저는 개인 투자자니까요.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움직임, 포착 정확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일심단결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날까지 저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HTS 차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메모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요. 한번 보실게요. 자,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뿅! 들어갔습니다. 이야, 그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저번 시간에도 이제 2종목인가 3종목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물론 거래량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드릴 설명은요. 여기 보이시는 요 지금 화살표가 12주선입니다. 12주 아셨죠? 네, 12주. 종가 단순의 12주선 우회 안착을 즉 안착이라는 건요. 시작가가 그 우에서 시작할 때는요. 편안하게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모습 보이죠? 이 부딪히는 모습이요. 바로 108일선입니다. 그걸 주봉으로 변환을 시킨 거죠. 그리고요. 여기 지금 한일자 이렇게 써 있죠. 이건요.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요. 이게 DMI 아닙니까? 그러죠? 자, 플러스가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교차를 합니다. 그리고 요 끝에 부분요. 그죠? ADX 강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가 꾸준하게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눈에 확 보이시죠? 예, 그래요.
자, 일단은 물 밖으로는 이제 나온 겁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물 밖으로 나온 모습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바로 주봉 차트입니다. 예, 이동평균선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보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놀라지 마시고요. 짜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자, 한번 좀 크게 보실게요. 저는 DMI는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여기서 보이는 자 다이아그램입니다. 얘가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요. 지금 보이시죠? 예, 요 세 개의 캔들을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아셨죠? 하나로 보는 겁니다. 옆에 선 보시면요, 이렇게 옆으로 뻗어 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요 지지합니다. 그죠? 예, 지지하고 다시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제가 주식 회로도에서 목표가를 잡을 때는요, 그냥 딱 잘라서 이쯤에서요, 10만 원 근방에서 자 목표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목표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네, 동그라미를 쳐고 제가 일단 영역을 빼보겠습니다. 영역이란 말은 이 캔들 속에 들어가 있는 무엇을요? 그래요. 자, 무엇을 뺀다? 자, 보실게요. 요 돈이거든요. 밑에 거리랑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네요. 자, 여기 지금요, 이 장대 양봉의 중심 라인에 갑자기 어떤 선이 자기가 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볼게요. 나와 있죠?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요 캔들 4개가 위에 안착을 하면서요, 윗꼬리, 아랫꼬리를 만든 양봉 캔들을 만들면서 주봉이 이동을 합니다. 아하, 이 자리가 어딜까요? 자, 이 자리가 어딜까요? 자,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자리는요, 바로, 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여기가 뭐냐면요, 21.6선입니다. 21.6주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선과 이 선과 여기서는요, 바로 요 세 캔들을 끌어안고 있죠? 요렇게 내려오는 이 선이요, 이게 21.6주선입니다. 그렇죠? 요게 일봉상에서는 108일선이 되겠죠. 보이셨습니까? 네, 보셨죠? 예,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말 그대로 때려잡자는 얘기죠. 예. 우리는요, 절대 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과연 이 선이 어떤 선인지를 라인을 좀 굵게 놓고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이렇게 좀 넣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예, 그리고 밑에 거리랑 보이시죠? 야, 거리랑 들어오고 중심 라인이 자동으로 이렇게 거집니다. 그리고요, 제일 좋은 건 이 자리, 여기도 또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목표가는요, 이제는 이 차트는요, 앞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기조가 계속 이어질 뿐이지 더 이상 이 삼성생명은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손절을 잡아라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이때요, 돈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중심 라인을 지금 밀어버리면요. 그죠? 예, 가격이 이 중심 라인 가격을 밑으로 하회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거기가 손절 라인입니다. 밀리면요? 더 잡으세요. 완전히 이탈해버릴 때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자 드려봅니다. 예, 이해 가시죠? 자, 다음 종목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입니다. 야, 하이닉스는 멋지죠? 많이 갔어요. 예, 하이닉스를 자 일단은 한번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요. 열심히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자. 이 부분도요, 이 선 라인 보이시죠? 밑에, 자, DMI는요, 자,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 자리를 한번 눈여겨보시자는 거죠. 예. 자, DMI 제가 설정해 드린 거요. 이게 완전히 여기서 이제 교차해서 올라온 부분이고요. 제일 안착한 부분은요, 이 DMI와 딱 정확하게 교차할 때 마저 들었던 그 시점은요, 이 캔들입니다. 예, 자, 동그라미 좀 굵게 긋고요. 여기다 별표 해놓을게요. 12주선 위에 안착을 하면요, 그냥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매도는 어디서 할까요? 매도는, 자, 언덕이라고 말씀드렸죠? 언덕입니다.
언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덕.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덕은요, 그죠? 캔들은 이제 왔다가 부딪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주죠. 그죠? 조정을 주면서 다시 직전 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늘 하면서 주가는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요 지금 언덕 있죠. 그죠? 제가 EPT로 특히 해드렸던 그 언덕 부분을 유심하게 보시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은 목표가로 잡으시면 돼요. 수아님,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예, 거기가 목표가입니다. 그리고요, 21.6주선도요, 지금 제가 1PT로 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주 신중하리 많지, 예, 신중하리 많지, 여러분들이, 얘는 이제 3PT로 놓고 같이 보셔도 돼요. 이 라인도요,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라인을, 그러니까, 12주 라인과, 그리고, 21.6주 라인을, 거기를 목표가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가만히 봤더니요, 이제 이평선 자체도, 이제 정배열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펼쳐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용어로 수렴과 확산, 이렇게 하죠. 수렴과 확장, 수렴과 확산, 이렇게 하죠. 자, 수렴이 끝나고 확산하는 부분인데요. 너무 늦습니다. 그죠? 너무 늦죠? 이동평균선을 가져다가 여기서 언제 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지금요? 아니요. 팔 때 됐는데요. 팔 때 됐잖아요. 제 기준으로라면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직전 언덕이죠. 우리가 이제 21.6주선이면 1차 목표가 왔고 그 다음에 12주선이면 2차 목표가인데 여기서 지금 정배열 상태를 보고 매수를 한다? 그건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자 DMI 자체를 가만히 보시더라도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죠.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소장님이 보시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래요. 자 주식 회로도로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죠? 기가 막힙니까? 네, 톡 떨어지죠? 이게 뭐죠? 그죠? 이게 뭐냐면요. 좀 바로 잡습니다. 예, 바로 잡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냐면 제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놓고요. 주가가 이제 좀 고점을 형성하고요. 예, 고점을 형성하고요. 예, 밑으로 밀립니다. 그죠? 예, 밑으로 밀리죠. 그냥 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그냥 밀지는 않고요. 어떻게 미냐면 내렸다가 자 이거를요. 제가 굵게 거서 여러분들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제가 한 방에 빵. 자 내렸다가 색깔도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들 검정색 싫어하는 거 알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냥 우리는 오로지 빨간색만 있을 뿐이에요. 자 올리죠. 내립니다. 그죠? 올리죠. 자 내립니다. 올리죠. 내립니다. 그죠? 네, 이거를 우리가 N자형 하락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아실 거 없고요. 음봉을 만들면서 내려올 때 양봉이 그냥 하나 두 개씩 껴 있는 건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를 주목하세요. 여기를. 자, 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놓고요. 확대 한번 할게요. 자, 빵! 보세요. 이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는요. 요 캔들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 둘, 셋, 이 캔들이거든요. 여기 시가와 종가를요.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셨죠? 즉 하나의 캔들입니다. 제가 2010년부터 이데일리 TV에 와서요. 헌터란 강의를 했었거든요. 중심 라인.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 이 강의를 보더니요. 저게요. 사람 잡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람 잡는 거죠. 그거는요. 세력 때려잡기예요. 아셨죠? 개인 투자자 잡는 게 아니라요. 자, 주가 내려갑니다. 이동합니다. 확대합니다. 보셨습니까? 어디가 바닥이냐. 어디가 바닥이냐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가 바닥이었을까요? 여기가 바닥이었을까요? 여기가 바닥이었을까요?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바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대를 해서 보면요. 여러 계층의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실 건데요. 밑에 하단과 상단. 자, 확실하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할 거는요.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영역을 뺐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요. 선 긋고요. 상단 부분에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요. 캔들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됐죠? 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심 라인도 자기가 자동으로 거칩니다.
예. 한번 이제, 캔들을 좀 줄여갖고요. 좀 옮겨볼까요? 예, 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 보자. 그렇죠? 아우, 색도 넣어놓고 보야죠. 화끈하게 봐야죠, 화끈하게.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옮겨볼까요? 룰루랄라거든요. 룰루랄라. 뭐, 무슨 일 있습니까? 그죠? 아유, 세상에. 자, 이걸 좀, 다 지우고요. 볼까요? 아유, 그죠? 예. 그렇죠.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죠. 급하죠? 급하죠, 그죠? 개인들 죽이는데 이게 얼마 걸립니까? 그죠? 한 두세 달이 그냥 확 밀어버리죠, 그죠? 그것도 그냥 안 밀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예, 그죠? 참, 개인 투자가 힘들게 해놓고 결국에는 내립니다. 그래 놓고서 올라갈 때는 참 재밌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큽니다. 캔들 하나, 캔들 하나. 그렇죠? 이거 다 그립니다. 캔들 하나, 예, 캔들 하나. 이래 저도 이렇게 그려가면서 갑니다. 예. 어디까지 목표가라고요? 어디까지요? 여기 상단에 지금 여기 캔들이 이게 하나입니다. 이렇게요. 어디까지 잡을까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1차 보면 정확하죠? 놀라워라. 그러죠? 약속이나 한 듯이 어머 세상에 참 까불지 마십시오. 개인 투자들 피 같은 돈 뺏어 먹지 마시고요. 정정당당한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주식시장은요. 개인 투자 여러분,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불공평한 시장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네. 아니 그 회사의 기업 분석도 이미 지나간 재무제표 3개월 딱 돼야 되잖아요. 그죠? 1분기 딱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미리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가갖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야 너네들 지금 어제까지 매출 얼마나 됐어? 실시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이 내부에 있는 대주주분이나 아니면은 그 선도 세력만 사실 아시는 거지. 개인 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저렇게 맞출 수가 있죠? 대단해요. 그죠? 손절이요? 간단합니다. 소장님 손절은 어떻게 하죠? 손절은 어떻게 해요? 얘들이 안 가겠다 하면 저도 안 가면 되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소장님 1차 목표가는 왔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게 이제 캔들 하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캔들 하나요? 이 옆에 보세요. 요게 얘를 하나로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요 중심 라인을 밀어버리면요. 놓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의 많이 했잖아요. 캔들의 중심 라인 밀어버리면요. 추세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놓으세요. 그거 다시 올라오면요. 또 잡아 들어가는 거죠. 끝까지 젖은 낙엽입니다. 바지가랑이 털어도 안 털리는 젖은 낙엽이 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래요. 자, 이제 다른 종목 가야죠. 재밌잖아요.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래요. 현대중공업. 사실 이제 중공업주 중에서는 사실 좀 대장주 아니겠어요? 현대중공업이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현대중공업을 가만히 보니까요. 좀 약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야, 그래요. 좀 대장 같지 않아요. 대장답지가 않지, 그죠? 어디에 올라왔어요? 이 라인 보이십니까? 이 라인 보이세요? 이 라인이요. 이 라인이 바로 12주선입니다. 12주선에 이미 안착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안착해서 그죠? 양봉 하나, 음봉 두 개, 양봉 하나, 음봉 두 개, 양봉 하나, 음봉 두 개 이렇게 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쭉쭉쭉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중공업이에요. 예, 무겁잖아요. 무거울중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야, 이런 우량주들, 이런 종목들은, 무겁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무겁긴 왜 무거워요? 무겁지 않아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600원짜리 1,000만 원 사나, 33만 원짜리 1,000만 원치 사나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예? 기본적인 산수예요. 아셨죠? 그리고, 자, DMI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자리도 약하죠? 자, 이게 기준 라인입니다. 이게 그죠? 기준 라인을 지금 현재 벗어나지 않고, 무슨 군뱅이 기듯이 가는데요. 어디를 ADX를 돌파하지 못하죠. 그죠? 예, 같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 상당히 힘들어 하신 분 있죠? 그래도 많이 간 거예요. 가서 야, 돈 벌었다 싶었는데 다시 주저앉고 벌었다 싶었는데 주저앉고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죠? 소장님 목표가 어떻게 잡습니까? 예, 목표가는요. 자, 여기 일단 잡으시고요. 그렇죠? 언덕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아, 21.6주선 잡으시고요. 최종적으로 여기 보이십니까?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언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렸을 때 뛰어놀던 내 정든 언덕, 그죠? 느티나무 밑에서 어머님은 오기를 기다립니다. 서울 간 우리 큰아들, 예, 그렇죠? 요 언덕 부분 있죠? 이렇게 꺼지는 부분. 즉,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요. 예, 이제 꺾어지는 부분. 제가 지금 방송이라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무덤입니다. 무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묻혀 있었던, 묶여 있었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렇죠? 내 소중한 돈을, 잃어버린 거죠. 내 소중한 돈을 그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죠. 아우, 표현 기가 막히네요. 죽임을 당한 거죠. 제 돈이. 그렇죠? 아, 잃었다라가 아니라, 맞죠?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은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저는 이 종목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래량도요,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자, 주식 회로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볼까요? 간단합니다. 깔끔하네? 예, 깔끔합니다. 자, 거래량부터 잠깐 보여드릴까요? 짜잔. 자, 예, 거래량입니다. 예, 거래량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빨간 굵은 선 있죠? 이게, 제가, 우리 이데일리 온 방송에서, 직접 그 강의하는 건데요. 요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위로, 얘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올라오는 이때, 얘를 주목해야죠. 이게 웬 돈이야? 라고 하는 거죠. 웬 돈이야? 그러고요. 여기다 이렇게 라인 하나 그세요. 그래? 너야? 라고 하는 거죠. 자, 확인하셨나요? 자, 동그라미. 자, 확대 보시죠. 그죠? 원래 캔들도 작네? 그런데 웬 돈? 그래. 자,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삭제하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 해줄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죄송합니다. 참, 어떻게 하면 하늘에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대로 알려드릴까 하는 그 이인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예?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치는 이 주식시장. 작전 좀 하지 마십시오, 작전. 자, 이 캔들과요, 요 위에 3개 캔들, 보이시죠? 요 캔들을 이렇게 하나로 담습니다. 그러면요, 자동으로 라인이 이렇게 거지죠? 지금 현재 위치는요, 중심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지하고 다시 이 위에 지금, 위치 굿이죠, 굿. 이 이상 좋은 거 봤습니까? 이런 차트를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요. 아시겠죠? 이 이상 얼마나 더 좋습니까? 겁나십니까? 주식에서요, 얘는 거짓말 안 해요. 이 돈 이렇게 들어와 놓고, 이거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이 돈 어떻게 하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보시죠. 소장님, 목표가 얼마입니까? 뭘 물어봐요. 여기죠, 그죠? 47만 원입니다. 자, 2차로 보시죠. 자, 50만 9천 원입니다. 3차로 보시죠. 예. 54만 7천 원 되면요. 두 대 돌아다보지 말고는 도망 나오십시오. 아시겠죠?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예. 왜요? 현대중공업에서는 여러분들을 안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여러분들 믿습니다.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분들은 여러분들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 믿지 마세요. 주식은요. 어차피 재료성 게임 아닙니까? 주식은요. 나 혼자만의 아주 처절하고 외롭고 쓰라린 게임이라는 거 아십니까? 뭘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나 혼자만의 결정에서 기준 잡고 1%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주식하시는 거죠. 이거 얼마까지 가요? 그건 현대중공업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죠. 예? 예, 이제 존경하시는 우리 예. 우리 정 회장님. 아시겠어요? 예. 그럼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사장님, 이거, 얼마까지 가요? 언제까지 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지금 위치 좋습니다. 아셨죠? 예, 위치 좋습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 주봉으로 갑니다. 여기서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주식 회로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냐고요? 안 간 거 없어요. 몇 프로냐고요? 100%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네, 저는요 100% 아니면 100% 아니면 하질 않아요. 자, 이렇게 튀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현대 BNG 스틸입니다. 예, 현대 BNG 스틸.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장기 평선을 왜 넣었을까요? 200에 240주선은요 분명히 이 안에 이렇게 딱 단봉을 갖춰서 넣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쁘죠? 그 이후에요. 여기서 이제 DMI 보면 정확하게 교차하는 부분 나오고요. 제일 간단한 건 12주선, 요렇게, 샛별형 형태, 캔들이 2개 나오죠? 그리고 잠깐 눌리는데요. 눌리는 것도 12주선입니다. 아시겠죠? 눌리는 것도 12주선입니다. 이제 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하, 목표가, 그래, 꼬리 찍었네요. 그 다음에, 목표가, 이렇게 잡는 거구만요. 예,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가를요,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캔들을 그리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시가종가 똑같이 가죠? 그러다가 갭 발생하고, 붕 떠버리면 크게 아웃입니다. 갭 발생해서 붕 뜨면요, 그거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윗꼬리, 아랫꼬리 나오죠? 중국 영화에서 보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찔려 죽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이세요? 시커먼 창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주식하실 때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주식 회로도를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혀요. 그죠? 자, 얘를 잠깐 빼고, 요렇게 좀, 빼고요.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현재 BNG 스틸, 이렇게 됐습니다. 시원하게 보실 수 있죠? 얘 3개가요, 하나의 캔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정확하게 여기를 이탈해버리면요, 저도 안 합니다. 지금은요, 다시 얘기하면 매수 구간입니다. 얘는 방향은요, 어디까지? 1차, 2차, 3차, 이렇게 목표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서건 드릴까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내일이요. 이델리온 풍류클럽에서 저녁에 한 8시 40분부터요. 종목 더 놓고 저와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가들의 투자비법은요. 오늘 시간은 이제 다 됐습니다. 다음 또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좋은 저녁 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성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